잘들 지내시고 계십니까? 채널 24K 하석용입니다. 하석용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발표가 되면서 정계가 무척 혼란스러워지고 이러저런 논의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 24K에서 그 서신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또는 거기에 평가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썼어야 하는, 쓸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서신을 놓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파장이 올 거냐, 이거에 대한 이해득실을 계산하는데 각 정파 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머리가 무척 복잡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채널 24K에서는 진작에 벌써 한 달도 더 훨씬 전에 보수대 통합을 위한 제안을 하면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좋은 답은 하나가 존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나는 무조건적으로 보수 대통합을 지지한다, 그리고 그래 주길 바란다라는 답을 얻어내거나, 승리할 수만 있다면 나를 딛고 넘어가라 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최선이 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된 건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겠느냐? 시기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쯤 각 당의 공천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지금 새로운 당으로다가 다시 합당이 됐죠. 자유공화당이 창당하기 전에, 그때에 나왔더라면 혼란을 훨씬 좀 감소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자유공화당이라고 하는 당도 이미 창당 작업을 끝낸 상태고, 과연 이 속에서 이 두 세력이 어떻게 합칠 수 있겠느냐, 이게 정말 그렇게 간단한 해법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대체적으로 이것이 보수 통합 세력 쪽에서는 반가운 뉴스인 것은 틀림없다. 각 언론 매체에서 전하고 분석하는 걸 봐도 그쪽에 이익이 된다라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반대 쪽에 서 있는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쪽에서 논평이 나오는 게 아주 극렬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것이 분명히 이 반대 쪽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던져진 카드를 보수 통합 세력 쪽에서 어떻게 소화해내야 할 것이냐, 결국 이게 문제지요. 어떻게 슬기롭게 대통합을 할 수 있을 거냐. 만일 지금 두 개의 큰 세력, 큰 줄기에서 미래통합당하고 자유공화당, 여기가 지금 당대당 그럼 통합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통합을 하고 그러면 공천을 한 사람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겠느냐? 무척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인간사에서 돈 나눠 먹기, 권력 나눠 먹기, 이것이 간단하고 그렇게 순리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라는 것은 동서고금에 찾아보기가 어렵죠. 국회의원이라는 그 막강한 자리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어지게 되는 권력 배분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오로지 국가를 위하여, 오로지 국익을 위하여 이것으로다가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럴 개인도 이럴 집단도 쉽게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 쪽에서 공천을 지금 주무르고 있는 양반들 또는 그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들 이쪽은 지금 상당히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고무가 돼 있는 상황이죠. 자신들이 뭘 아주 감동적으로 뭘 잘 해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편의 실수가 워낙 많아서 그쪽에서 그냥 표를 갖다 이쪽에다 보태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아마 들어서일 겁니다. 반사이익 이것에 의해서 야 이번에는 좀 해볼만 할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건 틀림없겠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어깨가 빡 힘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은 아무래도 좀 맞닥지 않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유승민계 품었죠. 또 안철수계까지 들어왔죠. 거기다 이번에 뭐 김종인 씨까지 끌어들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는 걸 보면 과연 이 통합이라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통합이 될 거냐 아니면 나중에 가서 오히려 내부 분열을 만들어내는 요소 이거를 키우고 있는 셈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앞을 내다보는 생각을 해야 될 리딩 그룹들은 힘을 당연히 빼야 될 텐데 이럴수록 더 면밀하게 따져보고 이럴수록 더 침착하고 이럴수록 더 국민 자신에게 돌아가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몸을 낮춰 잡아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야 이제는 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대충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좀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시건방기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만일 김종인 씨 같은 양반까지를 다 품어야 한다. 글쎄 그 양반이 얼마나 표를 몰고 다니는 양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반은 보수 통합을 기획하는 쪽에서 가지고 있는 정견 아직 뭐 그런 정견이나 정책 이런 게 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그쪽 입장에서 보면 보수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한 양반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그 양반의 하나의 신조처럼 되어 있고 상표처럼 되어 있죠. 경제 민주화라는 건 사실 솔직히 말하고 보면 학계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주의 경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과연 그런 보수통합당 사회주의 경제로 갈 거냐. 지금쯤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좀 채찍을 들 때가 됐고 정부의 그 과도한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과감히 철폐하고 살 길을 찾아서 나서야 될 이런 시기쯤에 또다시 경제 민주화론자가 이 지휘탑에 오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 채널 24K는 뭐 누구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시비하고 그걸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회를 끌어가고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의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을 집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정도는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이 작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러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의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그 정당이 가지는 정책 목표가 뭔지 그 정당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지향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명백히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거기에 맞는 일꾼들을 선발해내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일 텐데 지금 사실 미래통합당은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준도 없이 공천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채널 24K에서는 수없이 지적을 했지만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다. 거기다가 이렇게 힘만 주는 이런 심사위가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세력들이 가서 어떤 식으로 얹히고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리 고심고심을 생각을 해봐도 쉽게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글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점에서 쉽게 답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아마 할 수 있다면 이런 제안 정도를 채널24K에서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당대당으로 지금 합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둘이 컬러가 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그렇게 뭉쳐서 선거를 합의적으로 잘 치른다는 게 그런 게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당은 그냥 둔 상태에서 미래통합당하고 자유공화당하고 공천을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가장 유일한 방안이 아니겠나. 더구나 미래통합당은 이미 공천을 거의 다 했는데 남은 거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그것을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공화당하고 어떻게 합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공천에 있어서는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고 하나 있을 수 있다면 미래한국당, 비례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을 이용을 해서 자유공화당의 일부를 그쪽에 비례 후보로다가 받아들이는 방안 이런 것들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표 현장에서 선거 캠페인 현장에서 두 당이 전부 당원들이 보수정당 후보 당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 속에서 힘을 합치고 그래서 반드시 보수통합 세력의 후보를 당선시킨다. 이렇게 후원 집단으로서의 활동을 해줄 수만 있다면 아마 그것이 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자유공화당 같은 경우에 실속이 없는 그런 후원을 우리가 왜 하냐? 물론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로 자유공화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글쎄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에 호응하는 집단인 것이 맞다면 자유공화당이 기꺼이 그와 같은 연합 후원 세력 이것에 참여해서 함께 보수통합 세력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준다면 그런다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또다시 당을 통합할 거냐 하는 이제 조정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다면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실책 이것 때문에 당신들의 실력 미천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내려와 봐 우리가 해볼게 이래서 그 자리에 가고 싶다면 정말로 신중하고 정말로 국익 위주로 정말로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이 고비를 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필생의 진지함을 기울여서 이 고개를 잘 넘어주시기를 심심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